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저희 시댁이 워낙 오합지졸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이 바쁘게 말하는 것도 줄여서 이제는 다른 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식을 전공으로 해서 대학교 졸업 이후부터 계속 주방 일을 했고 제법 단골 손님도 많은 초밥과 게를 운영했었죠. 저도 그런 남편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으러 자주 가다 보니 남편과 친분이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30 초반에 만나서 둘 다 30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직업이 산부인과 전문이다 보니 자리를 잡느라 늦어졌죠. 처음 인사를 할 때는 시부모님이 좀 자유로 오신 분들이라 여자의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지나고 보니 그저 제가 산부인과에 살아서 반대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이제 며느리가 생겼네. 어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미인이세요. 꼭 정말 그래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톡스 악마 자거든요. 역시 여자는 관리를 해야. 우리 예비 며느님도에 사니까 피부가 선생님들 많이 알겠다. 네, 선배들 중에도 있고 대학 동기 중에도 피부과 전문에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 같이 보톡스라도 맞으러 갈까? 나도 우리 애비면은 이처럼 코에 필러도 맞아보고 싶은데. 아, 혹시 스스로인가요? 아, 저는 수술을 거쳤어요. 첫 만남에서 시몬이 제게 코 수술을 했냐고 물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이 시몬에게 무슨 눈치를 준 것 같고 시몬은 그냥 다가상을 준비하러 간다며 말했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다과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잘 지내다 보니 눈치가 없어 보여서 그냥 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코 수술을 한 이유는 미용 목적뿐이었기 때문에 시몬의 질문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순수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아기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시몬뿐만이 아니라 쉬부도 경제적 개념이 좀 부족해서 돈을 쓴다고 해서 물건을 살 때 종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혼집에도 돈을 던져뒀단 얘기네요. 주셨죠. 저희는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부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시부가 집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된다고 했고 저도 별달리 걱정 없이 시댁에 예단을 주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30 중반이라는 나이로 갖출 것 다 갖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결혼식도 하고 나니 정말 저희 앞날을 걱정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깔끔한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서도 청소는 남편이 씁니다. 제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기와 물걸레질을 해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꼭 한 번씩 더 청소를 했고 저에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며 늘 집에서 머리를 건드리게 시켰어요. 그런 것들은 남편이 나서서 하기도 하고 제가 배려해서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참고 지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면 꼭 1시간 이상씩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좀 빨리 씻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1시간씩 씻던 남편이 그날은 40분 정도 샤워를 했고 저는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서 볼일을 처리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남편은 다시 샤워를 하러 가서는 1시간이 넘도록 승직 짖어야겠죠.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내심 덜 씻고 나와서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씻고 나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그렇게 급하다면 밖에 가서 경비실 화장실을 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해 뭐.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 주인과 몰라 내가 13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가 당신이 좀 빨리 씻고 나오면 될 것을. 당신 때문에 내 누치 다 깨졌잖. 그리고 내가 계속 참고 치우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 이렇게 더러워서 병원에서 일을 어떻게 수술하기 전에 소득은 제대로 하는 거야. 순말이야. 내가 더럽다니. 당신이 지나간 자리를 봐.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어서 한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청소하고는 안 하잖아.
깨끗하게 좀 쓰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매일 되거나 고와서 집 청소하는 사람 생각을 안을 입곤 옷은 무조건 현관에 다 벗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작은 방까지 더러운 걸 옮기잖아. 내가 당신 할 때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국결벽증이야. 누가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들어와.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유독 심한 거라고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결혼까지 했으면 서로 맞춰서 살아야 룩 아냐. 한참 남편과 언쟁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보옥 쪽으로 달려갔고 저는 당연히 물이라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향해 황당한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분무식 소독 액을 마지 팔을 잡듯이 저와 제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기침을 하는데 앞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니 화가 났고 벌떡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떠난 자리를 따라 단요소다 객을 뿌렸어요. 당신은 위사라는 사람이 기침할 때 입 가리는 거 안 배웠어. 뭐 사람이 기침을 하면 물이라도 한번 떠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어요. 일반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문장에서 온 점을 제거하여 쉼표, 나, 이모티콘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깔끔하게 수정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원래 결벽증 환자였어. 그동안 더러운 나라 어떻게 만날까 생각했어. 아니, 나는 그냥 세균이 우리 침실에 있는 게 찝찝해서 그렇지 별로 화를 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참, 내가 예민해서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주방에서 생선을 자주 만지다 보니 세균에 민감한 게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군. 당신도 좀 이해해 주길 바래. 나도 조심할 테니까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자. 결국 중독 강박증이 심해진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게다가 예전에는 혼자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랑 같이 사니까 당신이 좀 더 배려해 주길 원해. 솔직히 말해 소독액을 자주 뿌려줬던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 초반이니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넘어가기로 했어. 남편은 요즘 자주 묵묵히 참고 나도 그런 과정에 적응해가고 있어. 여전히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의도하시는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구두점을 수정해보세요. 필요에 따라 더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세미나도 많다 보니 신호가 와서 자주 밥을 챙겨주셨어요. 남편이 워낙 예민해서 집에 요리도구도 없었고 저도 원래 요리에는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보가 챙겨주는 반찬을 데워 먹거나 외식을 했었어요. 누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시모는 며느리 바쁘고 아들은 매일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나라도 챙겨줘야지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그런 시모 감사해서 용돈을 자주 챙겨드렸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를 데리고 가서 식사도 자주 대접을 했고요. 물론 워낙 깔끔한 남편은 식당에 가서도 꼭 글루물을 달라고 해서 수저를 소독해서 먹지만 스택 식구 등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지 신경 쓰지 않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데 애 온 김에 백화점 들러서 애들 옷이나 좀 내질까?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아들 옷 좀 사주 전에 너무 좋다고 했어. 우리 오랜만에 백화점 가는 것 같아. 요즘 너무 아울렛만 다녔지? 아, 보자. 내가 오늘 무슨 카드를 갖고 왔더라? 시모아 시부는 밥 먹고 백화점에 가자고 하며 신이 났고 남편은 수저를 소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참, 겉으로 보면 삼날 같아 보였지만 화기애애한 가족 같았어요. 그날 괜찮다고 했음에도 저희는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 가량을 옷수성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별일 없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제 사업도 안 하시는 시부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자꾸 돈을 쓰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모와 함께 유명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뭘 해서든 돈을 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시댁이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 또한 시댁에 선물을 자주 선물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명품 핸드백이나 고급 정장 같은 것들을 선물해드렸고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받은 선물이 있기에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비싼 물건을 좋아하시는 시부부님이시라
한 번 사들이고 그 다음에 사들이지 않으면 면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군요. 남편의 결벽증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고 있었죠. 태군의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모든 옷을 벗어서 커다란 봉지에 담아 고 속옷만 입은 채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고 입은 옷은 그날 바로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기껏해야 컵라면이나 먹는 공간이 없었고 요리는 주방이 더러워진다고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하다 보니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큰 소리는 내지 않았고 그렇게 불안한 줄타기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가게를 하던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 이후 장사가 예전만큼 되지 않아서 결국 배우까지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남편은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퇴직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집에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환자분의 남편분이 부동산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남편을 데리고 그 부동산을 찾아뵙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꼭 주차 공간은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주변이 번화한 곳이라 주차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버스 정류장은 앞쪽에 있어요. 우리 남편 가게는 주로 직장인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분들도 많아서 주차 공간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제가 생각한 다른 장소가 있는데 같이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님은 얼굴을 좀 보시니까 한번 초밥집에 같이 가본 적이 있었죠. 거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알아봤는데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제 남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초밥 하나는 정말 잘해요. 이분 데이트를 할 때 초밥을 자주 드셨다고 들었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해야겠어요. 저희가 초밥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환자분의 남편은 사람을 좋게 여기셔서 몇 곳을 더 소개해 주셨고 기분 좋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맥주를 한 통 가까이서 원샷을 하고는 저와 그 환자분의 남편 사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에 푸아웃은 후 몇 년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남편이라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장난감 질문으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손으로 제 얼굴을 때렸고요. 저는 그제야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환자분이 여부인데요. 남편이야. 나는 오늘 처음 병원에 온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예전에 내가 와서 병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환자분 남편한테 화를 내도 될까요? 단지 식사 자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전부터 난 당신 남자들만 실실거리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야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겠네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남자들만 보면 실실버린다고요? 네가 환자분들이 남편이랑 함께 오는데 화를 내요. 언제 난 실실거려고 했던 건데? 환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과 밥을 먹으러 가도세요? 직원들 보고 쉬실거리고 웃고 내가 수적 소독하고 있으면 한숨 쉬는 거 모를 줄 알아? 남자가 그렇게 좋아 당신 요즘 세미나도 많던데 정말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남편의 폭력 앞에서 저는 미안하다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폐업하고 난 이후 7개월 정도 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의심이 많이 늘었고 의처증까지 생겨서 저를 못 살게 괴롭혀요. 결국 환자분의 남편과 제 관계를 의심해서 그 부동산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은 본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다고 하며 일도 구하지 않은 책저히 출퇴근을 차로 시켜주면서 저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힘이 들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시부모님만큼 남편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머님. 남편이 요즘 저를 따라다니고 일도 할 생각을 안 해요. 걔가 회가 왜 그런다니, 어머님.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남자라도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쫓아다니고 제가 자고 있으면 휴대폰도 매일같이 훔쳐봐요. 그럼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다닌 건 아니고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또한 태반이 왜 그런데 너? 혹시 내 아들이 지금 일 안 한다고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지? 제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머님도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살들이하고 결벽증이 있는 것도 양보해서 살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협의 역주 양부부맨 당연히 이해하고 사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튼 내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니니까 아들은 결백하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구나. 시댁은 철저하게 남편의 편이었고 제가 고미 상담을 한 순간부터 마치 제가 남자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표를 들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몇 달 동안 남편이 바라는 대로 휴대폰도 보여주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남편이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어요. 다른 지인들은 남편이 픽업도 해주니 참 가정적이고 다정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모두 저를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남편은 이제 아예 돈을 벌 생각조차 없어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참다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남은 쫓아다닐 거야? 일은 안 할 거야. 내가 일어나자마자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왜 최근 몇 달 동안 당신이 카드를 너무 많이 썼는지 궁금해. 우리가 재벌 같은 돈을 쓰면 우리 돈을 못 모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인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내가 내 카드값을 내는 건 말이 안 돼. 화가 나서 남편이 동네 다방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소름 끼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차의 블랙박스 카드, 남자 직원과 대화하는 내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밥 먹는 모습, 그리고 배달 기사에게 카드를 주는 모습이 있었어. 병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들이 섬뜩했어요.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마치 걸렸다는 듯이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희귀하네요. 뭐야, 당신, 그동안 나를 쫓아다녔다니. 아니, 이 날은 당신이 시부모님을 모셔 부산에 다녀온 날이자 나는 심부름 센터를 고용했다더라고요. 남이 행하려던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엄마도 당신이 이상하다며 아예 하루 외박하고 당신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별다른 일도 없었거든요. 당신이 떳떳하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당신과는 상관없으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무슨 사진이 있을지 몰랐던 남편의 휴대폰을 변기통에 집어던졌어요. 급하게 집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직장 동료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딱히 갈 만한 친구 집도 없더라고요. 전부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친한 간호사 동생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이 새도록 펑펑 울었고 다음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그동안 제 뒤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챙겨나왔기 때문에 갖고 있었고 남편과의 카톡 내용에도 남편이 결벽증이라며 달에서 사진들을 보내거나 먼지를 치우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호사님께 제출했지요. 제가 외박을 해버리니 남편은 거의 반쯤 미친 사람처럼 공중전화 잊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친한 동생네 집에서 한동안 있겠다고 했더니 욕을 하며 역시 남자가 있었냐며 믿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 시댁을 발칵 뒤집어 버리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고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시모를 만났고 여느 때와 똑같이 밝게 웃으며 갔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죠? 어제 전화신 것 때문에요. 그래. 나 장롱 면허 좀 벗어나 보려 하는데 이번에 싸움 신형 그랜저가 너무 예쁘던데 그거 하나 사주라 그렇죠? 운전하실 외마차가 있어야죠. 말랑 김에 오늘 보러 갈까요? 안 그래도 얼마나 어머님이 갖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했거든요. 미리 알아받은 곳이 있어요. 아, 혹시 우리 의사 며느리가 최고다. 그럼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차식생은 흰색이면 되는 거죠? 그래. 빨리 불어다자. 저는 시모를 데리고 중고차 상사로 가서 신형 그랜저 흰색 차량을 샀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갑은 보지도 않고 시모는 바로 운전석에 앉아보고는
이 차가 마음에 든다면 손짓을 하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실수가 나올 뻔했지만 창고는 시몬에게 이 봉투와 한 장의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차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직접 차를 가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카드편에 쓰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한테 안 돌려주셔도 돼요. 시몬은 카드를 받자마자 직원에게 가서 신나게 3초 800만 원이나 되는 금을 회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증명서와 남편의 신분증이 든 봉투를 직원에게 건네주고는 직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남편과 함께 차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빌고는 곧장 드라이브 겸 백화점에 가겠다며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한 건 그 이후 일주일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아마 연휴가 있어서 휴대폰을 바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긁고 날 이후로도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수리하고 문자를 확인하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카드가 긁혀 있었으니 놀라서 전화가 온 것이겠죠? 여보세요. 예약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내 아들 가진 2초 이제 아셨어요 하고 해요. 제가 정말로 그 차를 샀다고 아셨어요. 결벽증의 의처증까지는 아버님 아들이랑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머님의 직접 가족 건데 증명사랑 남편 신분증까지 중고차 상사해주고 카드도 직접 긁고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그러길래 왜 꼼꼼히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쓰셨어요? 설마 카드 일시 블록을 거신 거요? 아니에요. 다음 달에 일도 안 하는 어머니, 어른 아들이 카드값을 갚으려는 애를 좀 먹겠네요. 뭐, 이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카드 총 미니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니, 너는 의사 나서 돈도 많이 벌면서 시험 2차 안대를 뭐 싸죠? 어머닌 그거 경민이가 아니라 경민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윤경민 씨 본인 카드예요. 주제도 모르고 돈을 얼마나 써도 되는지, 카드 몇 장을 뺏은 거야?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의사만 뭐예요? 남편이랑 시댁이 톤을 작작 써야 모이 주네. 결혼 후 남궁 안 찍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저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 그 카드를 착각할 만한 이유가 제 이름은 정민, 국, 남편의 이름은 경민이에요. 이게 규시를 날려서 쓰다 보면 이름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다. 본인 심어놓은 카드를 보고서도 제 카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가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댁이 오합지졸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어가 산 차의 대금을 얼마디시 부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건너서 듣기는 했어요. 시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줬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심오한 남편에게 한 방을 날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 이후 남편에게 온 전화가 정말 배꼽이 빠지게 웃겼어요. 여보, 혹시 추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없소?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이후 난 거의 졌어. 내가 일도 안 하는 당신한테 왜 돈을 빌려줘?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렇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차갑을 아버지가 집담보대출로 갚았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지금 압류 들어가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줘. 뭐, 아버님 재산 많으신 거 아니었어? 승수 및 오크신데 그 돈 때문에 아니라는 게 말이 돼? 아, 무지가 사실은 다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으셨던라고. 집을 담보로 접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당신 많이 챙겼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주면 안 돼? 이 옹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돈 믿고 설치던 이 당시 씀씀이 보니 안 봐도 뻔하네.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티지 말고 빨리 파산 신청이나 하는 게 나을 거야.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는 마지막 조언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무슨 돈이라도 맡겨둔 것처럼. 일만 생기면 쉽고 익숙해서 돈을 받아서 쓰곤 했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 전에 대출 등으로 인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고 잘 정리를 해놓았음에도 소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있는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는 돈이 많았지만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곧 한숨만 나오는 듯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여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을 믿고 고통받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저는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한 싱글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돈을 탕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흔들거릴 만큼 사용하지도 않고 집에서 식사도 하며 꾸준히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귀찮다 싶으면 설거지를 미루기도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생활하는 것이 기쁘다고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온 지금에야 너무나 여유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재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 남편과 시댁처럼 아나무인하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랑은 절대로 다시는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결벽증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도 신기하네요. 여기 사람은 돈이 있어야 적당히 하기 싫은 일을 안 함을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멍청한 시댁이 있다면 빨리 도망치시기를 바라요.